안녕하십니까. 한국형 특수라켓을 개발한 요시대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들 앞에 저희 모든 탁구 생활의 밑바탕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신선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겉으로는 평범한 것 같아도 사업이나 정치나 심지어 사랑도 따지고 보면 작건 크건 전쟁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역사적으로 볼 때 요즘의 전쟁 침략이란 말은 군사적인 것 외에도 경제적 상황이 더 극심하게 현실에 와 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역 보복이나 환율 전쟁과 금융 변동이 각국의 경제 상황을 침체와 화랑의 갈림길로 만들기도 하는 것을 뉴스 기타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거의 경제 중심이며 국가의 운명도 경제 수준에 따라 군사력이 차이가 날 정도이니 누가 정권을 잡아도 경제 우선주의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는 글로벌화되어 한 나라의 운명이 이웃 근접국뿐만 아니라 먼 거리의 타국도 영향을 같이 받게 되는 공정과 협치의 미래 공영사회로 발전되고 있으니까 각국이 자국의 위주로 주장을 혼자 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국제화 시대에 군사력으로 일방이 강제로 국가를 점령 통합하기가 쉽지 않으며 지금의 정략이라는 것은 경제를 통제하여 국가 존폐를 유도하는 방법이 최상이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국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니 그렇다고 강대강으로 대적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경제 능력에 비해 군사비를 과다 지출하는 것도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고 무조건 경제적 향상을 위해 무모한 투자를 서두를 수도 없는 지경에 처해서 각국의 사정이 각자 틀리게 통계가 나오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 간다는 과거의 역사를 참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 강국에 줄을 잘 서서 그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언제 진행될 것인지 교류를 통해 협상을 전략적으로 사전 교섭하는 지략이 앞서야 하며, 이것은 정치가들의 기발한 협상술로 철저히 국익 위주로 해야 하며, 정치가 개인의 수익을 배제하여 해야만이 되며, 다시 말해 위험에 처한 국가부터 일단 살리고 나서 국민이란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이용한 국권과 주권 회복의 성공적 강국을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날 현실 속의 지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뒷배경은 모두 이러한 목숨을 담보로 한 국가 건립의 기초 반석이 단단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개인이든 회사든 정치 국가이든 전략과 계략 그리고 음모 술수의 비략이 숨겨져 있으니 과거의 역사를 참고해야 할 모델은 수시로 검토 수용하여야만이 어느 조직 운영이든 리드할 수 있는 리더로서 자질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얘기가 곧바로 우리 탁구 생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이니, 탁구도 건강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전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국가나 역사 스토리를 참조하여 탁구에도 인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기술 승리이고 마지막의 결론은 화해와 화합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는 이유에서 이렇게 서두의 말씀을 장황히 늘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입니다. 탁구 생활도 지혜롭게 탁구살이를 해야 되고, 우리의 개인 생활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 이 현실 속에서 너도 나도 앞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 이 와중에 우리가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이런 말씀을 드리며, 우리가 탁구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생활에서의 생존 경력에 의해서 결코
뒤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환담을 나눠봤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이 시간에 최종 목적은 탁구 생활입니다. 탁구 생활에는 기술이 들어가고 탁구에 관련된 상식이 충분해야만 되기에 오늘은 그 주제로서 탁구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고 탁구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또다시 연속적으로 내용이 탁구 주요 규칙과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한번 꾸며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판 앞으로 전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근접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형 특수 라켓이라는 특허 개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꼭 반드시 한국형 특수 라켓을 소지해야만 이런 특수 그립 라켓을 소지해야만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라켓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모두 함께 탁구란 상식을 몸속에 머릿속에 깊이 스며들게 해놓고서 이런 탁구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지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탁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는 탁구 주요 규칙과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주요 규칙 탁구인으로서의 규칙이 뭐가 있느냐, 또 탁구가 개인 둘이서만 치는 게 아니고 단체전도 있고 또 전체 전국 대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세계 대회도 있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요 규칙이 있고 시합 진행법이 있고 경기 운영 방법이 따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탁구전을 세계대회를 관전하든가 또 개인대회에서의 그런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요 규칙으로서는 무엇이 있느냐? 첫째, 탁구협회 공인 복장을 착용을 하고 대회에 임해야 한다. 말하자면 일반 개인 탁구장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개인 탁구장에서도 기본 복장은 유지를 해야지 작업복이나 아무거나 입고서 탁구를 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물론 급해서 들어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탁구 경기장에 임했을 때 아니면 공인된 탁구장을 참여할 때는 그건 탁구협회 공인 복장을 최소한도 입어야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탁구복의 첫째는 민소매 반소매 티셔츠를 입어라. 긴팔이거든 반팔이든 그렇게 티셔츠를 어느 컬러든. 둘째는 반바지 스커트
반바지나 긴 바지나 가능하면 반바지 입고 겨울에는 또 거기에 관련된 긴 바지도 가능합니다만 최소한도 국제대회 아니 일반 경기 공인된 경기에서는 반바지에 여자는 스커트를 입어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말과 신발은 공인이 없다. 말하자면 양말은 꼭 탁구 양말을 신어야 된다든가 신발도 탁구화를 신어야 된다든가 하는 것은 공인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자기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말도 탁구 양말을 신고 신발도 탁구화를 신으면은 자기한테 훨씬 더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빛반사 액세서리 외에 기타 부착물은 가능하다. 말하자면 빛반사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했는데 거기서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이다. 상대방의 시선을 자극을 한다 하는 것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머리핀을 꽂는다든가 머리 뒤를 묶는다든가 기타 그런 액세서리를 목에다 건다든가 목걸이를 건다든가 귀걸이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의 색과 관계없이 색상 옷을 입는 것은 가능하다. 공이 흰색인데 또 거기에 색상 관계없이 흰색인데 또 빨간색을 입다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컬러색을 입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한데 6번 흰색 공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입는 것은 협의해서 말릴 수는 없으나 협의해서 서로 다른 색으로 컬러색으로 교체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흰색의 흰 티셔츠는 색깔을 잘 볼 수 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 금지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서로가 협의해서 바꿔 입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거죠. 2번 공인대회 선수 등번호 그러니까 이게 정식 공인대회다 전국대회다 뭐다 할 때는 자기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는 주어진 번호가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인대회의 선수 등번호 제공된 등번호 위치는 티셔츠 등의 정중앙에다가 부착을 해야 된다. 핀으로 부착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협회나 주최자의 등번호를 제공된 등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제공된 등번호를 사용하라. 자기 마음대로 등번호를 주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협회나 주최자의 등번호를 주어진 등번호를 사용해라. 3번 복식팀은 동일 복장으로 출전해야 된다. 이게 복식 경기다. 복식 경기의 참가자는 같은 편의 파트너끼리는 동일 컬러의 색을 입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게 공인된 경기대회가 아니면은 관계없습니다만 가능하면 공인대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 규칙을 갖다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번 시합 진행 방법. 이 시합 진행 방법에는 또 어떤 규정이 있느냐. 라켓 공인 규정 공인 라켓을 어떤 것을 라켓을 지느냐. 라켓의 크기 무게 모양은 무관하다. 라켓의 자기 마음대로 크게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아무리 크게 해서 좋다고 해서 들고서 그걸 때려봐야 그 어떤 효과를 얻기 때문에 마음대로 크게 해봐야 그건 효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라켓을 공인된 라켓을 파는 것을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짓은 안 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라켓판은 평평한 러버와 속은 단단한 판으로, 나무판으로 아니면은 무슨 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3번은 라켓 종류는 자율 선택이다. 라켓을 펜홀더를 하든 쉐이크한다든 중펜을 하든 그것은 자기가 스타일에 맞게 선택을 해서 가지고 출전을 하는 것은 자유 선택이다. 4번 러버의 두께와 판은 규정되어 있는 규격이며 만일 개인 제작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검증 확인을 받은 후에 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그립의 형태도 자유 선택이다. 그립이 옆으로 삐뚤어지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처럼 기역자로 밑으로 꺾여 있다든가 그런 그립 형태들 자기가 그 그립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하라. 중펜이든 쉐이크핸드든 펜홀더도 되고 또 그립도 꺾든 옆으로 휘든 마음대로 해서 자기가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보라. 그런 의미에서 자유 선택이다. 그런 규정상에 제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양면 라켓 사용 시 전면은 빨간색을 쓰고 후면은 블랙 러버를 사용한다. 말하자면 쉐이크핸드는 전후면을 다 쓰고 중펜도 전후면을 다 쓰고 그러는데 둘 다 색깔밖에 검은색으로 한다든 둘 다 빨간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앞뒤로 포핸드, 백핸드를 사용할 때 그런 앞뒤 선택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뜻이지. 예. 상대방이 그 앞으로 치든 뒤로 치든 그거는 제한이 없는데 그러나 앞뒤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상대한테 시각적이거나 선택적인 면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상호해야 된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 그런 컬러를 바꿔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시합 순서와 진행. 시합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매치. 그러니까 게임을 여러 개 하는데 한 게임하고 두 게임, 세 게임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 매치는 3번 한다든가 5번 한다든가 7번 한다든가 말하자면 3판 양승이라든가 5판 4승을 한다든가 3판 양승을 한다든가 5판 4승 먼저 따고 4승 먼저 따가지고 이기는 사람 7게임을 한다는가. 그러니까 단식은 7게임까지 나가고 복식은 5게임까지 나가고 이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3게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 2번 게임은 11점 선득점 한 자가 승이다. 말하자면 10대 5 그래서 10대 한 사람이 10점 딴 사람이 11점 됐어. 그러면 한 게임 끝난다. 그러니까 게임이 모여서 매치가 되는 거죠.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10점 11점짜리 한 게임만 하는 것을 한 게임 합시다고. 그러면 전체 게임에서 승부를 가립시다. 이럴 때는 한 매치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10대 10은 10대 10이 됐을 때는 듀스 선언을 하고 한 점씩 치는 거죠. 내가 한 점 치고 11대 10이 됐어. 그러면 상대한테 넘겨야 된다 이거죠. 패스를 교환을 해서 상대가 또 이겼어. 그러면 11대 11. 그러면 또 연속해서 13대 11까지 2번 연속 이길 때까지 듀스는 계속된다. 그 다음에 4번 과반수 선취자가 우승이다. 한 매치에는 3, 5, 7 게임을 하는데 과반수 말하자면
3판 양승할 때 2점을 2대2라고 해도 과반수는 3대1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죠.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가 1대1인데 2대2가 돼서 3점이 먼저 나야 과반수 선취자가 우승이 된다. 3대2. 2대2면 3대2까지 되고 2대1이면 3대2까지 되고 그런 계산이 나오죠. 5번 코트는 게임마다 교체한다. 코트는 게임마다 교체한다. 코트는 한 게임 끝나면 또 코트를 교체하고 그게 원칙인데 일반인들은 불편하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코트를 바꾸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거죠. 그러나 전국 대회나 국가 대회나 아니면은 세계 대회에서는 이런 규율을 꼭 지킨다. 코트는 게임마다 교체한다. 6번 마지막 승패시 선 5점이 코트 교환한다. 마지막 승패에서 마지막에 3대1이어서 근데 마지막이 됐어요. 마지막 게임이요. 그런데 5점을 먼저 놨어. 그러면은 코트를 교환하고 다시 6점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코트를 교환하기도 하고 또 볼을 치던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규정이 있다 이거죠. 시합 시작 3번 시합 시작은 어떻게 하느냐. 상호 인사 후 라켓을 우선 확인합니다. 이게 쉐이크냐 펜홀더냐 그것도 있고 이질라가냐 그거는 핀풀이냐 뭐냐 이런 걸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드 브렉을 정확하게 보고 두께하고 이런 거는 공인된 거니까 어떤 재질이냐 하는 것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서 라켓을 교환해서 검토를 한다 이거죠. 2번 서브와 코트 선택을 동전으로 한다. 그래 심판은 서브와 코트를 국제대회에서는 동전을 던져서 자기 쪽을 선택권을 주어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서브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코트를 선택할 것이냐를 이긴 자 가위바위보 하던 이긴 자가 그것을 결정을 해서 코트를 바꾸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3번 서브 2번 서브는 2번 공격 후 반드시 상대에게 서비스권을 넘겨준다. 2번 치고 2번 하고 2대0 됐으면 넘기고 3대1 됐으면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경기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 기본 규칙이 있습니다. 서비스가 이게 중요한데 서비스에서 미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기 운영할 때 이 서비스 기본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거죠. 첫째, 테이블 끝선 밖에 볼을 위치한다. 이건 이따 다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손이 테이블 밑에 내려가면 위반이다. 손바닥을 펴고 볼을 안에 올리고 토스를 한다. 4번 손을 움직이면서 토스하면 안 된다. 5번 볼을 손으로 회전시키면 안 된다. 6번 위로 던질 때 수직으로 올라가야 한다. 7번 16cm 이상 성인 남자 한 뼘 높이 16cm 이상 토스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던지는 높이를 보면은 16cm 살짝 던져다가 탁 놓으면은 그거는 불합격이다 이거죠. 주먹 서브는 안 된다 이거죠. 8번 던진 손은 즉시 밖으로 뺀다. 던지고 나서 볼인도로 그 손이 가면 안 된다 이거죠. 8번 던진 손은 즉시 밖으로 뺀다. 9번 토스 볼을 어깨와 몸으로 가리죠. 던져놓고서 토스한 볼을 던져놓고서 어깨로 뒤로 감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거죠. 시합 규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르던 상식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휴식, 게임과 게임 사이 1분 이내 그 세계대회, 동영상에 세계대회를 많이 보시는데 그럴 때 어떨 때 휴식을 하느냐. 게임과 게임, 한 게임 끝나서 그러면 1분 이내 휴식을 준다. 그 다음 2번 게임을 시작해서 근데 6점이 났어. 6점 득점이는 최종 게임 득점 후나 최종 게임에 마지막 게임에서 코트 교체를 할 때 수건을 사용하십니다. 6점 이게 아무 때나 그냥
수건을 들은 것이 아니라 6점 득점 후나 최종 게임 교체 시. 그 다음에 타임아웃. 어떨 때 타임아웃을 정하느냐. 한 게임에 1분 이내를 요구한다. 타임아웃은 한 게임에 한 번, 한 게임에 한 번, 1분 이내 요구를 할 수 있다. 두 번, 랠리와 랠리 사이에 T사인으로, 랠리와 이것은 랠리가 끝나서 말하자면 이게 점수가 딱 나서 그럴 때 T사인을 요구하지 하던 도중에는 안 된다. 3번, 게임과 게임 사이는 5분간. 한 게임 끝나서 게임과 게임 사이는 5분 휴식을 준다. 3번, 게임 중단. 선수 부상 시 10분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지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심판이 판단 시 경기 불가 판정을 해서 경기를 끝낼 수도 있다죠. 그 다음에 3번, 부상 시 주심 감독하에 경기 영역 3m 이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시합 규정도 있고 이런 국제 시합에 있어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때 국가대표 시합이나 그런 거를 규정을 지킬 때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죠. 일반인들은 이런 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규정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탁구 생활을 즐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2차 해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2차 해설을 봤을 때 여기서 첫째는 주요 규칙을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꼭 2차 해설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반섬에 있고 탁구 주요 규칙은 탁구협회 공인 복장을 입어야 된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러니까 그거는 재차 해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공인대회 선수 등번호는 주어진 주최 측에서 부어진 등번호를 사용하고 일반 개인 경기에서는 등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합 진행 방법 2번 시합 진행 방법 라켓 규정 공인. 그 라켓 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두께 그런 거를 참조를 해서 일반인들은 다 그런 제작 회사에서 공인 라켓이라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꼭 그런 개인적으로 그걸 제작을 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은 일반 제작처에 주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 두께와 크기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라켓 면이 분평해야지 울퉁불퉁하다든가. 그러나 단지 핀풀 우들두들한 그런 공인된 거는 사용할 수 있다 하죠. 핀풀 이질라바를 사용하는 건 규정된 공인 거는 사용할 수 있다. 러버는 라켓 종류는 자유선계이다. 자, 우리처럼 이렇게 꺾기 타입, 스틱 타입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자꾸 하겠다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말려가면서 안 된다고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이걸로 이길 수 있으면 한번 이겨봐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그 이상 펜홀더, 쉐이크핸드, 중펜 요 이상 나온 것들이 나와서 승리를 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그냥 진행을 하고 이제 특별한 저희처럼 이렇게 꺾기 타입을 가져와서 한번 승리를 해보겠다 그러면 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러버의 두께와 판은 규정된 장비다. 그립의 형태도 자유 선택이다. 여기까지 했죠. 사회의 사용 시 전면 레드는 이처럼 앞에는 레드고 뒤에는 흑색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규정을 알고서 이 앞에 전면으로 볼 때는 레드를 하는 게 맞고
뒤로 백핸드를 칠 때는 이 사람이 검은색이니까 백핸드를 치겠구나 하고를 상대방이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줄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뭐 꼭 이렇게 해도 검은색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식으로는 이 빨간색으로 그 뒤는 검은색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합 순서와 진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 말하면 매치 그래 한 매치 합시다 이렇게 매치라고 그러는 게 게임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완전히 매치가 끝나는 게 매치다 이거죠. 매치. 그러니까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11점 한 게임을 하는 것이고, 한 게임 합시다 그러면 11점 한 게임을 하는 것이고, 그럼 11점에 몇 게임 할까? 그렇게 서로가 정해가지고 3판 양승이요. 2대2에서 3점 먼저 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1대1, 그러면 2대1이 이기는 게 아니고 2대1이야. 그러면 3대1이 돼야 이기는 거지 2대1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2대2 돼서 그럼 마지막 결승 3대2로 돼야 이긴다 하는 얘기죠. 게임은 11점 먼저 나는 사람이 우선이고 10대 10은 듀스다.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다 말로 쓰다가 행위고, 과반수 2대 2면은 과반수 3대 2가 돼야 이긴다. 이게 과반수 이기는 것이요. 코트는 게임마다 교체한다. 그러면 이게 국제대회에서 그거는 저거고, 시합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서비스 경기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서비스 기본 규칙, 서비스는 여기서 서비스를 얘기할 때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테이블 끝선, 여기가 저 테이블 끝선입니다. 테이블 끝선이면은 손을 테이블 끝선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손은 올라가더라도 이 볼은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가운데 펼쳐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쫙 펼쳐야지. 주먹을 이렇게 있다 감추고 있다 한다든가 이걸 돌린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테이블 밑에 내리면서, 또 이게 테이블이요. 테이블 여기 있어. 그런데 밑으로 내리면서 밑에 내리면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이게. 여기서 테이블 끝선에서 그대로 높여서 그 끝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야지, 이거 갖다 테이블 밑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손을 움직이면서 토스하면 안 된다. 손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서 직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볼을 손으로 회전시키면 안 된다.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가, 요걸 손가락에다 올리면 자체가 안 됩니다. 손가락 자체 올리면 안 돼. 그냥 손바닥 밑에 말하자면 파여진데, 판 원폭 파여진데 안에다 이렇게 놔야지, 손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돌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볼을 손으로 회전시키면 또 위로 던질 때 수직으로 올라가야지, 이걸 갖다 이렇게 앞으로 당기든가 뒤로 당기든가 옆으로 당기든가 이러면 안 되고, 반드시 수직으로 이렇게 떨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6cm 이상, 16cm면 한 뼘인데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요 정도만 띄우면 돼요. 요 정도. 요걸 갖다 안 하고 요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하자면 주먹세보, 주먹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자꾸 몰래 이렇게 탁 치려고 그러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반드시 이렇게 뜨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16cm 이상. 던진 볼은 즉시 밖으로 뺀다. 던진 볼을 이렇게 던지고 나서 가만히 이렇게 손으로 이리 있으면 안 돼. 던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던지고 손을 빼야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던진 볼은 토스 볼을 어깨와 이렇게 던지고 나서 이렇게 몸으로 가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던지면서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시합 규정은 휴식은 게임과 게임 사이에 1분을 넣어준다. 타임아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중요하고, 게임 중단은 10분 이내에 한다. 뭐 이런 거는 구체적인 해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서 이것을 이렇게 잡고서 하는 방법이 각 나름대로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는 쉐이크핸드도 그렇고, 이게 꺾기 했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노하우를 개발해야 된다. 뭐든지 노하우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탁구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해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포인트 레슨이 요거는 이렇게 쳐라 이거는 이미 다 종합적으로 다 했으며, 오늘은 전반 규정에 대해서 규칙과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건강하게 탁구 생활을 즐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